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래길로 갈라지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창의적 있는 인간으로 점점 발달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즉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에서 내 스스로 이 길이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머리에다가 계속 그리게 되죠. 네, 계속 그리게 되면서 그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서 그 컴퓨터, 즉 언플러그드 코딩에 있어서의 로봇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보는 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현실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받게 되고 확인에 있어서는 성취욕이 만들어지고 아 이렇게도 되겠네. 근데 똑같은 저기 목적지는 똑같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코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게임들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비디오 게임은 이제 옛날의 부분들이지만 요즘엔 뭐 여기 TV랑 연동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도 많죠. 그런 걸 사지 말고 휴대폰을 가지고 놀지만 말고 휴대폰 안에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얘기하는 버락 오바마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컴퓨터 좀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까 있는 컴퓨터적 사고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는 그리고 대뇌 발달은 가만히 있다가 자 이제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시작이 바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기초적으로 하나하나씩 위로 올려놨을 때 추후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리고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5세, 뭐 7세 그 전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강대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스토니아죠. 에스토니아는 5살부터 정부에서 컴퓨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코딩적 사고를 하게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결합하여서 여기에 보면 새로운 요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하는 생각, 이 친구가 하는 생각, 이 친구가 하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수학,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협동,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적인 사고 과정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넣어져 있는 게 이 다른 나라의 코딩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홈코딩 같은 게 되면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여기에 있는 칩을 가지고 이 칩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골똘히, 지금 아이의 눈빛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아닌데, 여러 가지의 길인데, 그러면 목적지는 똑같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컴퓨터적 사고, 코딩의 시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코딩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코딩 at ho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홈코딩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게임을 그냥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여기 하나의 칩이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큐베토입니다. 그래서 큐베토의 부분들로 이게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 보드에서 코딩을 하고 얘가 움직이게 되는 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집에서 뭔가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토론식, 토론하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보드게임을 봤을 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엄마 아빠가 맞춰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건 아이들의 수준의 부분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게 이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그걸로 하죠. 방과후로. 그리고 5, 6, 7세 누리과정 안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요즘에 그 큐베토라든지 이런 코딩 프로그램을 방과후 아니면 특활 이런 걸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큐베토 이런 코딩 그럼 이걸 해서 어디다가 써먹을 건데 이런 써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이거죠. 전 세계 7세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가 5세 6세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그럼 7세 이상의 아이들에서 7세 비슷한 아이들은 65% 정도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거고, 지금 세상은 새로운 인재를 원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와 그런 인재들을 꿈꿔오고 그 사람들이 더 이제 높아져서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나노의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나노의사 뭔가 너무나 작은 것들에 있어서의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국가유산보존사 뭐 이런 원격 로봇 외과의사 직접 하지 않고 로봇으로 뭔가 테크니컬하게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코딩이고 코딩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가 컴퓨터에게 사인을 주는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아이가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인식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이라는 그 하나의 사고력의 집합체, 그 집합체를 여기에 하나하나씩 끼워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점점 더 두꺼운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 코딩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초등학교에서 하는 스크래치 코딩이라든지 엔트리 코딩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건 미디어로 합니다. 컴퓨터로. 그리고 블록 코딩 정도가 됐었을 때는 컴퓨터 2대를 갖다 놓고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었고 창의력, 문제력 해결 능력, 컴퓨터적 사고에 있어서는 결국 사고와 논리적 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창의적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터치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나오는 거 그게 집에서의 홈코딩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코딩을 하는데 코딩에 있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뭐라고 쥐같이 생긴 조그마한 로봇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선을 따라서 가는 게 있어요. 선을 그어서 그거를 따라가게끔 해서 코딩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선을 그어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긴 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뭔가 그림과의 접목, 재미, 창의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큐베토는 진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에 대한 그리고 수학적 개념과의 접목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큐베토의 로봇이거든요. 뒤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꾸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풀밭에서도 해보기도 하고요. 아까 저희 숑이또리는 선글라스를 끼워가지고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캐릭터화 되어 있고 발달, 뭐 친구, 놀이, 재미, 그리고 안전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큐베토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큐베토 자체의 특징은요. 알고리즘하고 디버깅을 익히기 최적화된 교구이기도 하면서 얘가 모태솔이 승인된 교구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큐베토 숑숑숑 날라오죠. 근데 이 큐베토는 어디서 날라왔냐면요. 네, 영국에서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구성이거든요. 근데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요. 얘기를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코딩이라고 딱 하고 들었을 때 코딩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빨리 떠오르시나요? 네, 혹시 지금 자판을 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코딩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딱 떠오르실까요? 떠오르는 단어. 네,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코딩을 하면 뭔가 미디어 컴퓨터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유한대 네, 코드 그럴 수 있어요. 네, 유한대 지금은 굳이? 네, IT 분야 C 언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 아이는 아직은 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딩 자격증을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해서 딸 때, 영영어 맞습니다. 네, 딸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좀 먼 나라 얘기긴 한데 좀 기회가 돼서 땄었던 게 있거든요. 공부를 했던 게.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한참 남았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들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는 굳이 코딩은 아니고 컴퓨터를 좀 하고 뭐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뭐 3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겠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 프로그램을 한다, 아니면 지금 얘기하셨던 명령어, C 언어,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딱 그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내 아이는 5살이니까, 뭐 내 아이는 뭐 7살이니까, 6살이니까 이 생각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그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코딩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언제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늦었나? 네, 그때가 저희 숑이가 5, 6살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집에서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진짜 아까 딱 말씀드렸던 쥐처럼 생긴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사서 집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패드 깔아놓고 네,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코딩 그걸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쫑이는 지금 이제 큐베토로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척척척 그림을 그려보고 손으로 한번 돌려보고 바로 알고리즘을 척척척 끼워서 바로 해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왠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언택트 시대가 조금 더 많이 도래가 됐고 또한 요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정을 읽어내려가는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눈을 바라보고 뭔가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보다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가 다른 감정 빼고 그게 되게 편안해진 시점이 도래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그 부분들 언택트로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빠른 건 네, 컴퓨터. 뭔가 선이 없어도 그냥 촉촉촉 쳐가지고 슉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 가장 편리할 거고 빠를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점점점 네, 많이 산업화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산업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 산업의 안에 있는 부분들로 올라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것들로 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들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좋은지 거기에 있어서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초 역량이 분명히 만들어질 텐데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꿈을 선택을 하고 지금은 달려갈 수 없는데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값은 되게 많아졌죠. 많아졌지만 거기에서 뭐 영어, 뭐 수학 뭐 되게 많죠. 예, 많은데도 거기에 또 하나 더 얹어졌잖아요. 컴퓨터적 사고, 언어, C 언어. 그래서 이게 그냥 컴퓨터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고력하고도 연결을 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C 언어 플러스 사고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아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래력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미래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초 역량값들을 어떤 걸, 그리고 한 가지를 했는데 조금 더 파생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효과적일지를 봤을 때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컴퓨터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코딩을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롭다. 또한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상호작용 이런 얘기들도 약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하나의 지금은 뭐 하나를 펴놓고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집에 엄마랑 아니면 아빠랑 그리고 아이랑 이렇게 앉아서 너의 생각 나의 생각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까 저 초반에 언급을 해드렸던 토론, 컴퓨터적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한테 또 다른 얘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고 그거에 있어서 그래 틀려도 괜찮아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그래서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어디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디버깅,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높아지겠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문제를 많이 해결해 봐야 문제 해결 능력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학도 여러 번 풀어보라고 하고 문제집을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개를 사서 해봤던 이유도 문제 해결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 아이가 게임처럼 그리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그런데 놀이처럼 또한 캐릭터화되어 있어서 예쁘게, 그게 유아 코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뇌발달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발달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C 언어를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거기에 있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밭에 있어서 컴퓨터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제일 처음, 근데 아이는 컴퓨터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네,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해보는 거죠. 계속 해보게 되니까 그게 당연하듯 사고가 되고 무언가에 문제가 했었을 때 내가 1번은 어떻게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3번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콜 지금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것.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겠죠. 또한 이거는 더 나아가서 그림 연상이라는 개념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림 연상이냐면요, 머릿속으로 문제를 딱 받아들이고 이따가 제가 이 놀이북까지 활동북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너는 여기에서 갈 때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땐 내가 보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려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실행을 해보겠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 순간에 있어서 머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찾아내서 그림 조각들을 맞춰 나가겠죠. 그래서 그림 연상에 대한 훈련 과정도 굉장히 탁월한 게 이 코딩입니다. 대신 코딩을 컴퓨터로, 미디어로 하게 됐을 경우는 직접 아이들이 만지거나 그리고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직접 만지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뭔가 내 손으로 하고 오감 발달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촉감을 주고 시각을 주고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언플러그드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 이유인 거죠. 그러면 지금 시중에 이렇게 패드처럼 이렇게 턱 끼워가지고 여기다 카드 끼워서 하는 미디어도 아닌 것이 약간 또 미디어가 아니라고 하기도 또 애매한 것이 그런 또 코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엄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건 어쨌든 컴퓨터가 아니지만 미디어로 해서 협소한, 그리고 뭔가 어쨌든 여기 있는 하나의 화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경험하기는 부족하죠.
그래서 유치원에선 그런 패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 직접 다 만질 수 있는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보트 아니면 조그마한 뭐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던 동물 캐릭터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유치원생 그리고 뭐 4세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처에 서울에 있는 모처 영재센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언플러그드 코딩은 한 4, 5세 때 끝내고요. 6세 정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스크래치 코딩 정도를 시작해서 한 8세 정도에는 아예 컴퓨터 2대를 갖다 놓고 화면 2대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블록 코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8세, 9세 때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아이들의 미션인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고력, 영재 아이들이 뭐 영재센터 뭐 이런 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뭔가 하나를 딱 뭐 문제를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나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이가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보는 거 그거에 있어서도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어 3개 국어, 4개 국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요즘엔 C 언어만 있으면 된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C 언어는 한국 공통어가 될 것이고 요즘에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AI 그리고 뭐 NFT라고 하는 NFT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쓰는 이제 화폐의 단위에 대한 개념인데 메타버스로 지금 제주도에 음악학교를 지었죠. 그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했었었나요? 박선주님인가? 그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안경 이렇게 끼고 있었던 그분이 보컬 트레이너도 하시는 그분이 이제 음악학교를 네,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학교를 지어내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즉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로 연결을 시키거나 만나지 않아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을 할 건데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안 만들어내는 거의 차이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직업군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단순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직들은 다 컴퓨터가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직업군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미 대기업과 공기업에 있는 인원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그리고 가상현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또한 굉장히 큽니다. 메타버스는 지구하고 우주 안에서도 뭔가를 만들 수 있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우주에서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함과 그리고 이성적인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뭔가 상상의 세계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1번인 그 부분이 그 프로그램, 가상현실, 메타버스, AI, NFT 이런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느 순간 애가 갑자기 꽂혀서 하게 되는 부분들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하는 확산적 사고와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의 패턴을 많이 해봤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빠르게 그것들을 선점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뭔가 조기 교육 그리고 뭐 선제 교육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하고 놀이처럼 뇌발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고력 발달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또 컴퓨터적인 언플러그드 코딩이라는 부분들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추후에 내비게이션을 보는 부분들도 달라지고요. 우리 어디 가면 엄마나 아빠 차 앞에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라이트 레프트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갑자기 길이에 대한 이런 거리에 대한 개념도 궁금해지고요. 아는 만큼 궁금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코딩 프로그램으로 오른쪽 왼쪽을 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오른쪽을 했었을 때 얘가 움직이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내가 얘한테 명령값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C 언어를 했더니 얘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볼까 되게 많은 머리를 쓰게 되겠죠. 그럼 시냅스가 훨씬 더 활성화로 폭발적으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이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언플러그드 코딩으로 또 다른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 그 놀이를 함으로써 책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코딩 프로그램은 이게 그거거든요. 큐베토라는 아이예요. 큐베토인데, 큐베토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영국에서 왔어요. 프리모라고 하는 친구고요. 얘가 AI 로봇, 그리고 얘가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끼우게 되고요. 얘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몬테소리 교구의 승인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알고리즘이랑 디버깅을 하기 가장 유용한 국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게, 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아예 칩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코딩을 할 때 0, 1 이렇게 이진법으로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드를 끼워서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 추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코드를 집어넣어서 어떤 거를 하나를 도출해 나가는 걸 연상시킬 수 있겠죠. 얘는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게끔 오감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것들로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랑 진짜 접목을 했을 때 컴퓨터에서 하는 그 활동들을 연상할 수 있겠죠. 유아기 때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또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기능키예요. 기능키의 제가 역할은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얘는 하면 처음에 기능키 옆에다가 세팅을 했었던 그것들을 반복하는 키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직진키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런 방향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진 해서 토탈 키의 색깔은요,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다 빨간색.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얘 하나하나를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가 어떻게 어느 위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큐베토의 구성은, 우선 기계 구성은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가 제가 여기 맵을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프리모의 교재에 있는 활동지는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활동지인데요. 지금 이번 달에 저희가 영국에서 직수입을 하면서 활동지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에 큐베토를 구매하셨던 분들도 그 활동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은 변형을 시켜서 하나의 또 다른 체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큐베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큐베토의 활동지 꼭 저희가 300세트만 추가를 하거든요. 2일부터. 네, 2일에 한 번만 딱 판매하고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미리 활동지는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아직 그 활동지가 안 왔어요. 요번에 새로 바뀐 게,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큐베토를 사놨던 그 활동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이거에 있어서 비슷한 패턴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걸로 예를 우선 들어봐 드릴게요. 아이하고 이 큐베토는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으냐면요. 여기에 보면 있어요. 학교에서 매우 피곤했던 큐베토가 집에서 오자마자 저녁도 먹지 않고 골아떨어져서 잠을 잤는데 진짜 피곤했나봐.
잠이 든 큐베토가 별과 행성에 관한 꿈을 꿨는데 우리 쫑이또리는 꿈을 꿔본 적 있어? 이러면서 스토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큐베토는 우주 비행사가 됐대. 근데 그러면 우리 우주 가가지고 어떤 놀이를 해볼까? 우주에서 그러면 큐베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해볼까? 이러면서 이 코딩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따가 해보는 거를 다 시연을 해봐드리고 다른 책과 댁에 있는 책의 스토리와 연계를 해드릴 텐데 왜 지금 코딩을 이 큐베토를 다 보여주기도 전에 이렇게 스토리를 읽어드리냐면 코딩 자체가 어렵지 않음을 그리고 지금 이미 어머니들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 읽고 핑퐁핑퐁 하면서 북토킹 하잖아요. 북토킹에 있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넣어보는 거죠. 그 하나 넣는 걸로 인하여 그 시간 안에 어떤 것까지 집어넣었어요? 컴퓨터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네, 거기까지도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큐베토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의 브릿지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우주비행사는 우주여행도 가고 우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주까지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놨어요. 스토리를 해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침반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가요. 이게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 있는 맵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으로 가면 잠시만요. 네, 맵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나와져 있는 맵이고요. 요거는 아까 저희 숑이또리하고 여기다가 장애물 이렇게 장애물로 이게 뭐였죠? 크리에이티브랑 헤리티지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만드느라고 여기다 지금 갖다 놨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게 맵이거든요. 맵인데 맵은 토탈 5장.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건 어떤 맵일까요? 네, 여름 맵입니다. 여름 바다. 그리고 얘는 우주. 그리고 얘는 도시. 네, 도시하고 박물관, 요런 병원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얘는 어디일까요? 네, 숲속입니다. 네, 숲속에 있고요. 제일 뒤에 어떤 걸까요? 여기 스핑크스 있죠? 피라미드 있죠? 네, 이집트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맵 자체가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맵이 지금 제가 넘기면서도 혹시 질감이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바닥바닥하게 되어 있고 밑에 이거 깔아놓고 한동안 거실에다가 저 이거 다 깔아놨었거든요. 그 카페트처럼. 네, 거기에서 아이들이 퐁퐁퐁 자기가 큐베토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 방에다가도 깔아놨었고요. 그럼 아이가 여기서 발로 하고 오른쪽 왼쪽 하면서 아들이 큐베토 역할을 해주고 이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 첫째가 해보는 거죠. 그렇게 놀이를 해보셔도 되게 재미있게 집에서 놀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큐베토 여기에 프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베토라고 그냥 저희 집에선 부르고 있는데 애들마다마다 되게 많은 이름들을 만들어내기는 하더라고요. 뭐 다른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요. 화면 깜빡깜빡 합니다. 네, 컨트롤 보드는 여기 맵 위에 안 있어도 돼요. 옆으로 치워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가까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얘가 프리모. 얘는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켜면 띠리리리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키고 하시면 두 개가 연동이 알아서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다에서 해변에서 나는 여기 있는 무인도로 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방향성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른쪽 왼쪽을 몰랐을 때
더 어린 아이들 오른쪽 왼쪽 익혀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리고 아이들 손에다가 색깔을 같이 붙이세요. 여기에는 빨간색 스티커 하나 붙이고요. 그럼 여기 오른손이죠? 여기다가 빨간색 스티커 붙이세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파란색 스티커 붙이고요. 왼손에다가 파란색 스티커 붙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야 된다면 자기가 봤더니 일로 돌아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에 봤더니 스티커 있죠? 여기 봤더니 스티커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무슨 손이지? 여기는 글씨 쓰고 밥 먹는 손이지? 엄마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왼쪽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줄 건데요. 자, 아까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혹시 지금 바로 한다면 쭉쭉쭉 써봐 주실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바로 여기에서 무인도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랑 이게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고 혹시 빠르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 네모는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기능키 반복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는 곳이 이 네모고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큐베토의 길로 가는 알고리즘 세팅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 두 개를 가야 돼요. 앞으로 가는 키죠? 앞으로 가는 알고리즘 하나 끼우면 여기에 색깔이 딱 들어와요. 네, 색깔이 딱 들어오고요. 그래서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앞 하나, 두 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요? 이쪽이 어느 쪽이었죠? 아까? 오른쪽이었어요. 그쵸?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요. 엄마 여기 아닌데? 이렇게 뒤에 보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걸로 해서 요거니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았다.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 편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와야 될까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칸을 와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보고 알고리즘을 끼웠죠? 그러고 여기에 이게 버튼이 눌러지거든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삑 소리가 나면서 큐베토가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알고리즘 하나씩 할 때마다 알고리즘은 불이 켜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삑삑 소리가 나서 하나의 알고리즘 하나씩을 클리어한다는 게 보여요. 네, 다 끝나면 저렇게 또로롱 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는 길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와!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해 볼 거고, 그러면 아이한테 또 조금 자율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너가 여기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알고리즘의 키를 가장 최하, 그러니까 적게 써서 가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내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여기에 있는 아까 활동지 안에 미션으로 해서 있어요. 그리고 이 활동지를 보여드리면, 활동지를 다 그렇게 미션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산이죠.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서 풍경과 어울리는 것은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하자. 이렇게 활동지, 워크지처럼 나와 있어요. 풍경과 어울리는 거. 이 풍경하고 어울리는 건 어떤 걸까? 이러면 여긴 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에 대한 수경, 안경, 튜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동수단을 소개해보자 하면서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그리고 숫자. 네, 이게 사고력이다 보니까 논리 수학적 개념하고도 굉장히 브릿지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해보는 거. 그리고 이걸로 빼가지고
이 직접 해보는 패드가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뒤에도 미션, 그리고 아이들이 그려보는 거, 이렇게 활동지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머니들이 한 번씩 해보는, 그냥 뭔가 내가 뭔가를 짜야 되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있는 대로 그대로 그 플로우대로 해보면 되시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놀이지, 새로운 워크지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단계가 3권, 그리고 2단계가 5권, 3단계가 5권,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거는 좀 코딩 프로그램의 전문가분들을 조금 해서 저희가 키드스쿨러화 시킨 활동지가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3권은 코딩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동하기, 회전하기, 뭐 이런 기능 블록을 사용해 가지고 기초적인 개념을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선택하고 반복하기를 배우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침판에 대한, 저 제일 위에 꼭대기에는 나침판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에 대한 개념하고, 그리고 10시 방향 뭐 이런 식으로의 방향들이 들어가 있고요. 수학적 개념까지 접목이 되어 있는 게 1단계 통합적 활동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2단계 5권은요, 명령보드에 블럭을 연결을 해서 직접 코딩 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코딩 기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논리적 연상, 숫자 조건 반복, 이런 알고리즘을 계속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활동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재미있게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5권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5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하나씩 해보시고, 이제 3단계의 5권은요, 아까 있는 기초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진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 누구를 어디다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자, 우주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주를 갔었을 때 어떤 책을 같이 읽어봐주면 좋을까요? 네, 우주를 갔었을 때 저는 지구와 우주 마이 퍼스트 월드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우주로 간대, 하늘에서 내려단 지구의 모습이네, 그러면 우리 여기선 지구는 어디라고 해줄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 나왔으니까 우주에는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이러면서 처음에 도입 부분으로 책을 한번 우주에 관련된, 그리고 상상력 할 수 있고 되게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초 지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마이 퍼스트 월드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네. 그리고 지구를 반쪽에 볼까?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해서 좀 러프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달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수금주연 모태천해까지, 그리고 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은하가 모여서 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별인가 보다 라고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직접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미션을 풀어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가볼까요?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좀 머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볼 건데요. 가장 적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이라는, 아까 기능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능키. 이 기능키는 어떤 역할이라면요, 반복을 할 수 있는 이 키를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여기에 3가지를 세팅을 해서 키 여기 2개를 넣으면요, 이 3가지의 알고리즘을 2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큐베토가 여기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능키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도는 거까지를 해서 얘를 어떻게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도는 거 2번 반복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앞으로 한번, 앞으로 갔다고 치면 지금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도는 거 알고리즘. 네, 왼쪽 도는 거 알고리즘 좀 돌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았어요? 오른쪽. 여기에 스티커 붙여놓으면 조금 더 원활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또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이걸 2번 반복하게 되면 여기 앞에 알고리즘 길에 이렇게 기능 키를 하나 하면요. 이거를 여기는 4가지 키를 여기를 4개를 쓰고 또 4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 똑같은 패턴을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능키가 깜빡거리고요. 기능 패드 안에 있는 여기가 깜빡깜빡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앞으로 직진했어요. 또 다시 왼쪽으로 돕니다. 지금 한 번 했어요. 똑같은 걸 다시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직진, 그리고 옆으로. 기능키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짧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적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하게 됐죠. 이게 바로 지금 보면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건지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해봤던 아이와 안 해봤던 아이들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성인도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은 더딜 수 있는 건 우리는 이런 사고의 과정을 배우지 않고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굉장히 빠르게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숑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또리 같은 경우는 더 어렸을 때 한 거죠. 숑이가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머릿속으로 되게 빨리 그려내요. 아까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는 거. 근데 어렸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의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생쥐 모양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걔가 하는 오른쪽 왼쪽에 이런 칩 같은 건 아니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여기다 붙였어요. 그 생쥐 모양처럼 된 결. 그러면 이 큐베토는 어떻게 하느냐? 노란색 스티커하고 이 빨간색 스티커, 이 색깔하고 동일한 스티커를 구하세요. 아니면 얘를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프린트 하셔서 얘를 여기다 붙이세요. 요렇게. 네. 약간 느낌상 이렇게 되겠죠? 느낌상 이렇게. 네. 종이라고 치고 요렇게요. 요렇게 붙이게 되면 아이들이 얘가 바로 하니까 인지가 빠르겠죠. 그럼 그 키를 그대로 꽂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이 형상화가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거. 그게 이 큐베토가 조금은 활용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런 산도 터넘거든요. 여기 접혀있는 이런 것도요. 안전하게 되어 있는 원목으로도 되어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목은 당연히 아시죠? 안정감을 주는 거. 그리고 빠르게 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머릿속에 아까 디버깅이라고 하는 잘못됐을 때 맞다 이러면서 멈출 시간이 없죠. 빠르게 후둑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가는 길을 보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수정 반응을 하게끔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얘는 속도가 좀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 느리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노는 방법은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장애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고 얘는 그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는 우주에 관련된 얘기들 해놨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저희 키더스쿨레에 있는 색색깔깔 책이거든요. 색색깔깔 책에서 미호와 마요의 심부름 대작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심부름을 가는, 도시에서 심부름을 갑니다 하고, 얘는 제가 책이랑 접목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보고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제 코딩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책을 이미 읽은 아이들은 자, 미호와 마요가 어디를 간대, 얘네들이 심부름 갔었던 부분이 어떻게 갔었지? 하면서 번호를 매겨보는 거예요. 번호를 매겨봐서 여기가 어디고 어디를 거치고 그거를 여기다가 종이로 만약에 뭐 하면 숲속 이런 식으로 어디를 또 들리면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걔를 하나씩 거치게 가는 경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순서를 매겨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코딩적 사고, 즉 컴퓨터적 사고를 스토리를 해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몽글몽글 묻었어요, 먹었어요 이런 거 말고 경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벤치, 공원 여기다가 공원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네. 그리고 여기 빵가게, 이제 빵가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 똑같은 돌아왔을 때 그 경로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걸로 순서를 매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큐베토가 굉장히 좋은 장점은요, 일반적인 스토리북, 이런 활동지만이 아니고, 여기에 딸려져 있는 이런 활동지만이 아니고, 댁에 있는 어떤 그 스토리북, 뭐 명작 전래 다 됩니다. 그러면 너가 뭐 파축할머니와 호랑이가 어떤 일에, 그러니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스토리를 요약해보는 놀이까지 하면서 여기 중간에 써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걸그적거리고 뭔가 그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집으시면 하얀색이거든요. 여기다가 무언가를 이제 종이를 올려놓고 해보시는 거. 제가 이거는 이따가 인터넷 마켓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심부름 대작전 이런 거. 그리고 사이언스에서는 정기야 어디 갔니? 이번 달 8월달 프로모션이 사이언스 메이커 10% 할인을 저희가 이번에 사고력이라서 네 하고 있죠. 정기야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해서 정기에 대한 경로, 네 정기가 오는 그 경로들을 쭉쭉 잡아서 네 해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해보는 거예요. 네 맵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아이가 이 내용에 대한 서머리도 충분히 될 수 있으면서 스토리를 시 언어화 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울이와 퐁퐁이 여행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에 물들이 어디에 구비구비, 이건 그 저희 사이언스 책이거든요. 사이언스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이 가는 경로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두둥실에서 물이 초우니까 모이자 그래서 땅 밑으로 내려갔대요. 여긴 땅 밑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이런 것들 쭉쭉쭉 해서 이런 경로를, 스토리를 또 코딩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를 사이언스 메이커로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브레인, 더 그림책 브레인이라는 책이고요. 달팽이 건널목으로 해서 스토리 읽고 건널목이거든요. 네, 건널목이라서 건너보는 거예요. 네, 어디를 건너볼까? 이러면서 건너기. 엄마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로 건널래. 그래 건너보자. 그런데 디귿자로 걸어볼까? 니은자로 걸어볼까? 한글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한글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요만큼 딱 높이를 맞추셔가지고요. 밑에 하얀색 종이를 까세요. 네, 하얀색 종이를 깔고요. 색연필을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앞에다 하나만 붙이시던지 하면 애가 가면서 뭘 하겠어요? 긋겠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밑에 종이에다가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 옆쪽 이런 데다가 붙이셔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 그것까지 하면 한글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이 달팽이 건널목에 있어서 달팽이가 뒤에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이 그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큐베토가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려내는 거 연결을 하면
그 스토리북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아이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됐고요. 숲속도 요즘에 어디 놀러가고 캠핑하고 하는 것들로 잡으셔가지고 하시고요. 제가 뒤쪽 면에다가 할 수 있는 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틱톡에서 보면 골라골라 인터넷 마켓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요즘에 거의 다 쿠팡이나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골라서 하는 거, 어떤 걸 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뭐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흰색 뒤에 다 폈다고 치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그걸 해놓으세요. 그 물건을 앞에다가 카드로 이렇게 아니면 책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요. 큐베토가 저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뭘 살지. 네, 뭘 살지를 하면서 쫙 달려오거나 와서 꺾어서 이걸 사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물건 사기 놀이, 마트 놀이도 큐베토로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베토가 어쨌든 움직이는 로봇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로봇가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그것만으로도 재미있게 흥미 유발을 하면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의 개념하고도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라서 아까 제가 이런 헤리티지까지 연결을 시켜서 여기다가 건축물을 아까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요 중간을 통과할 때 이렇게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아서 내가 큐베토가 그 문을 통과하게끔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흥미롭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착 하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었나? 네, 쇼미토리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해가지고 네 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럼 큐베토가 이렇게 해서 쏙 지나가게 되니까 그 지나가니까 그로 인해서 재미가 또 흥미가 있어서 또 깔깔깔 하고 웃고 재미있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 모양까지도 있다 보니까 크리랑 해리, 이건 크리거든요. 그래서 해리는 뭐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 좋고요. 아까 인도의 타지마할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젤이라든지 이런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삼각형이 어떤 거예요? 피라미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거랑 해서 수학, 도형까지도 연결을 시키시면 그 피라미드 이집트 맵으로 도형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지는 수학이 있어서 제가 만지는 수학까지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는 않았고요. 네, 맞아요. 책과도 연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지는 수학이라고 저희가 이번 달에 사고력하고도 연결을 시킬 텐데요. 만지는 수학이 안에 보드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만지는 수학에 있는 그림들, 이런 도형,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자, 뭐, 어디로 가자? 빨간색 세모로 가자. 빨간색, 뭐, 파란색 네모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이 맵하고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수학이 좌우 대칭이거든요. 얘도 좌우 대칭으로 색깔을 딱 이렇게 쪼개놨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리고 아까 인도의 타지마할에 대한 부분들도 쪼개서 이집트 이런 식으로 다 건축물까지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이런 마이 퍼스트 월드의 건축물까지. 그래서 스토리하고도 다 접목이 되고, 그리고 이 맵이라는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그냥 워크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들이 많고 패드로 해서 머릿속에다 그냥 상상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큐베토는 우선은 실제적인 아이들이 머릿속에다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이런 맵 5가지의 맵이라는 경우가 있고, 그럼 아이들이 배경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약간 기준점이 만들어지니까 아이가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거기랑 접목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요 색색깔깔, 지금 저희 키즈스콜레 도서하고 다 연결돼요. 색색깔깔 동물 구출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규어 이런 거 여기다가 놓는 거죠. 이게 이제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출하는데 여기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병정이
지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공주님이 있는데 공주님을 구하러 가는데 병정이 여기에 다 누군가를 보고 있대. 어떡하지?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고 공주를 구해올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물을 구출하자 하면서 아이하고 필름모드로 우리 호랑이를 구출해주자. 어떻게 우와 구출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까지 연결하고 옆에다가 같이 두시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호랑이라고 했었으면 요렇게 해서 구출했으면 여기에 있던 거 요로 싹 옮기면서 우와 구출했다. 잘했어. 하이파이브. 이런 식으로 스토리하고 계속 접목하면서 말하면서 아이들이 현실에 몸에 손에 만져지는 것과 책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해볼 수 있는 게 이 큐베트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지금 시중에 시판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스토리하고 접목하기가 조금은 힘들게 되어 있고 코딩이면 코딩 이렇게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미션 형식으로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미션도 막 달걀을 찾아라 뭘 또 뭐 어디 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모험과 이런 스토리가 다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게 이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피라미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결해 보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엄청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빠르게 치시면 빠르게 자판을 치시든 하셔가지고 자 얘가 보드 여기다 놓을게요. 오른쪽 왼쪽 직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직진 오른쪽 왼쪽 직진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를 가볼 거냐면요. 우리 거기에 가볼까요? 요쯤 가볼까요? 요쯤에? 요쯤에 직진을 3번 연속으로 하지 않고 자 직진을 3번 연속하지 않고 지금 보면 거의 다 한 칸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직진 쭉 이렇게 3번 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직진을 3번 하면 안 돼요. 결국 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지금 한번 빠르게 생각해서 빠르게 올려봐 주세요. 왼쪽 오른쪽 직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왼쪽 오른쪽 직진 왼쪽 오른쪽 직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큐베토가 여기까지 갈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한테 자 북쪽으로 여기 써 있죠? 북쪽으로 몇 번째 칸이요? C A, B, C라고 써 있어요. 북쪽에 있는 C 칸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좌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빠르게 쓰시면 엄청난 행운이 올 겁니다. 보시면 얘가 큐베토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직진 코스 2개 없이. 그래서 직진 왼쪽으로 돌고 자 지금 주연님 올려주셨던 거대로 해볼게요. 자 맞는지 자 직진 자 직진 그리고 왼쪽이면 왼쪽 맞죠? 그리고 지금 주연님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직진 자 직진 자 해볼게요. 큐베토 출발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이 놓쳐졌는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안 했었는지가 나와요. 제가 아까 그걸 했네요. 오른쪽 왼쪽 여기에서 지금 주연이라고 되어 있으신 주연님이 화냈던 건 돌아서 앞으로 직진을 한번 집어넣어야 얘가 가요. 제가 오른쪽 왼쪽을 지금 다르게 붙여놓긴 했었지만 해서 중간에 꼭 직진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직진 왼쪽 직진 오른쪽 직진 여기에 있으신 분인 거 요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셨을 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떠올리셔야 되는 자체가 막 나오죠. 왼쪽 직진 왼쪽
직진 왼쪽 KUK 하신 분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직진, 그리고 오른쪽 직진. 자, 직진, 그리고 오른쪽 직진, 왼쪽 직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직진이 많잖아요. 여기에 있는 같은 키가 한 패드 안에 4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기능 키를 사용해야 돼요. 직진은 4개밖에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 키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긴 한데, 직진 왼쪽 직진, 오른쪽 직진, 오른쪽 직진, 왼쪽 직진을 하면은 너무 저기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 패드로 한번 여기까지 해볼까요? 직진, 왼쪽, 직진했죠? 그리고 왼쪽으로 돌았고, 그리고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았고요. 그리고 직진, 여기까지 하면 저기까지 다 가요. 뒤쪽의 부분들 하지 않아도. 하면 저기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 계산을 해가지고 끝냈던 건 해봤기 때문에 이 활동들이 내 머릿속에 빨리 잡히는 거예요. 해본 사람을 그걸 못한다고,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을 했었고, 해봤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굉장히 빨리 떠올라요. 그게 이겁니다. 직접 해보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뭐 해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숑이하고 또리가 했던 거는 비슷한 위치를 잡아주고요. 누가 빨리 하나, 누가 코딩하고, 누가 빨리 제가 도착하게 하냐. 초시계를 재봤어요. 너무 재밌어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성취욕도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코딩, 언플러그드 코딩의 이점이자, 이 언플러그드 코딩이 아이들이 집에서 그런 연습들, 아까 사고 과정에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일날 10% 할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요번에 런칭된 건 이 옛날 워크지가, 활동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공교롭게도 얘가 그 할인을 해가지고 2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얘가 영국에서 수입이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검역의 속도가 좀 느려져서 지금 배를 타고 막 열심히 오고 있어요. 수입이라 직수에서. 그래서 열심히 오고 있는 이 코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개 도착하는 건 17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중간 추가적인 활동지라든지 이런 거 해서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보내드리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속 해볼 수 있게끔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해보는 이런 언플러그드 코딩, 만질 수 있는 코딩, 느껴볼 수 있는 코딩, 그리고 뭔가 좋아서 요거를 안고 잘 수 있는 코딩.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제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올려봐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이 30대 개월 아이들도 여기에 있어서 해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 그리고 저희 숑이또리는 지금 3학년 1학년이잖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집에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의 이점이면서 아까 스토리랑 다 연결해 볼 수 있는 엄청난 또 뭐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리셨고 되게 재미있으셨죠? 그렇게 재미있는 그 코딩 프로그램이 지금 키드스콜레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요거는 뭐 수업적인 부분들하고도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엄마 아빠 같이 해볼 수 있는 재미,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고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댓글 해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해봐 드릴 거고요. 한참 머리 써보셨죠?
네, 이렇게 써보는 걸 우리 아이가 집에서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해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상상하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재밌고 신나게 요즘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토탈 아까 활동지랑 모든 거 다 해서 직수입 품임에도 불구하고 65인데요. 저희가 이번 달 10% 할인 진행을 해서 58만 5천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큐베토랑 지금 이제 사고력의 패키지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큐베토, 만지는 수학, 아까 논리수학적 개념 있다 그랬죠? 만지는 수학, 그리고 플러스 그 사이언스까지 해서 세 가지의 프로그램은 한꺼번에 하시면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큐베토랑 만지는 수학, 논리수학적 개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15%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 프로모션이고요. 그래서 한정적인 패키지니까요. 꼭 조금은 뭐 뒤로 미루시거나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르게 겟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담당선생님하고 빠르게 소통하셔가지고 2일 9시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아이에게 선물, 방학 선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키즈스쿨에 언제나 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 녹화본은요 제가 저쪽 옆으로 넘겨가지고 이따 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에 있어서 큐베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시언어, 컴퓨터적 언어와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을 키워주시는 정말 스마트한 우리의 키즈스쿨레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어머니들, 21세기적인 미래력을 걱정하는 어머니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